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오. 갑자기 소리 너무 컸어. 잠깐만. 네. 차오. 차오? 차오. 차. 중국어입니까? 이탈리아 인사말입니다. 이탈리아어? 네. 오. 약간 의외죠. 아닌 것 같아요. 차오. 네. 약간 중국어 같은데 이탈리아. 이탈리아어는 주로 약간 뭐죠? 뭐 까르보나라 뭐. 네, 그니까요. 차오. 인사말은 차오입니다. 차오. 네. 차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윤희입니다. 네, 서문적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네. 팟캐스트 제작자 겸 유튜버 붉은 PD입니다. 얼마 전에 그 페북 유튜브 연동 그 두 채널 그 라이브 하셨잖아요. 역사적인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제가 했죠. 윤희님 많이 피곤하셔서 주무셨고. 그때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 시간에? 청소를? 네. 저도 그때 막 중요하게 뭔가 해야 될 게 있어서 하다가 끝나고 들어왔더니 이미 뭔가 되게 초토화돼 있었죠. 진행되고. 예. 네. 무 댓글로 네. 땀 흘리고 있던 저를 구원해 주신 또 용도사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이제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시간이 좀 늦긴 했어요. 제가 한 게 11시 반에 해가지고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 공지를 했더니 막 좋아요도 막 누르시고 이렇게 그냥 좋아요를 누린 거였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도니까 좀 객관적인 평을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그 뭐 이전 이제 출판사 페이지에서 라이브도 이렇게 자주 해보고 네. 개인적으로 라이브도 몇 번 해보고 저보다 해봤는데 선배죠. 네, 근데 라이브 이제, 선배. 근데 제가 유튜브는 지금 구독자 수가 많지 않잖아요. 네. 페이스북은 한 400명 정도 페이지 조회수 수가 있는데 라이브가 그 400명한테 다 안 가고 문제는 도달이 안 되고 그 라이브 한다는 안내가 그리고 그 페이스북 기본적인 어떤 유입자나 이런 게 그 시간에 많지가 않아서 약간 그 시청자 수가 많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라이브를 하는 건 되게 좋고 각자 막 이제 막 우리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라이브를 어떻게 가장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건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 정도. 네. 네, 좋았어요. 네. 특히 뒤에 커튼 되게 좋았습니다. 네, 커튼 맞죠? 커튼 예쁘죠? 네, 커튼 예쁘더라고요. 네. 처음에 제가 저 혼자 막 시험 방송 막 해볼 때는 장롱 뒤에 놓고 막 했었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네네. 조명도 좀 약하고. 근데 어떤 분이 집에 커튼 없냐? 차라리 커튼 뒤에 놓고 해라. 그래서 했는데 근데 제 옷하고 약간 색깔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첫 방을 하셨으니까 이제 네. 사실 첫 방 하기까지가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저는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본인의 비주얼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하신 게 진짜 쉽지 그것 않으셨을 때문에 텐데. 혹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닐까요?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뭐 두 분도 이제 같이 하실 거니까. 네네. 저기 용도사님은 얼굴로 마케팅 하시고, 네. 예, 붉은 PD님도 약간 그런 게 되시는 것 같은데. 뭐가 저는 돼요? 뭐가 돼? 비주얼이나. 뭐지? 저는 근데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네. 그럼 이제 유희님은 가면 쓰시고 하시는 거죠. 복면? 가왕. 복면 팟캐스터? 복면 유니? 마미손으로 거듭나. 요새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뒤 배경이나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비주얼도 이런 게 아무 그게 네. 그 상관이 없는 게 그냥 계속 그 사람이 노출되고 하면 그 자체로 그 하나의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 어떤 할머니 어떤 레자로 끝나신 할머니 있으시잖아요. 유튜브 CEO가 영상도 보냈어요. 당신 안다고 해서 구독자가 몇만 명 넘으면은 뭐 축하 뭐도 오더라고요. 네네네. 박삼래 할머니신가? 아무튼. 박막래 할머니? 박막래 맞아요? 할머니. 네. 자세히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네네. 몰라요. 예, 손녀딸이 이제 막 유튜브 영상 해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이신데, 또 뭐 비주얼 이런 건 전혀 뭐 중요하지 않지 않나? 그 있어요. 조현우 키퍼랑 막 CF도 찍고 그 있어요. 네, 그분. 구독자 되게 많으시구나. 유튜브에서 보냈다니까요. 네. 네. 유튜브 CEO가 내가 박막래 할머니 안다 이런 것도 막. 네,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제 점차 조금씩 저희의 어떤 범위를 조금씩 늘려갈 텐데 많이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요새 고민 많잖아요. 네. 네. 1년 반 동안 이제 지속하면서 근력도 쌓고 했지만 네. 지금 제가 바로 앞에 있는 붉은 PD님
입술도 지금 물집도 잡히시고 우리 윤희님도 지금 네. 입안이 다 헐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진짜 저도 막 이제 정신 없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네 저희가 뭐 속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속 가능하려면 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 되게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오늘도 뭐 그런 뭐 미팅도 하고 뭐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씩 저희가 하여튼 뭐 생각하는 걸 차근차근 해볼 테니까요. 많이 네. 좀 응원해 주시고요. 도와주세요. 네, 그래도 되게 감사한 거는 저희가 이렇게 댓글 이렇게 항상 이제 국어를 하는 이유가 댓글이라도 주시면 진짜 힘이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시 낭송 이런 거 좀 좋다고 댓글 남겨주시고 새로 좀 유입하신 청취자분들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 이제 저희 출판 만담할 때 그 이제 서점 내가 꿈꾸는 책방 이런 거 했었는데 수원에 거주하시는 이제 청취자분께서 엄청 이제 좋게 남겨주셔서 네. 저랑도 이제 댓글 주고받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댓글에서 좀 여러 소통하려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소통왕이 되어 주십시오. 네. 저희 그거 들으셨죠? CM송도 업데이트 됐습니다. 네, 저희 또 홀든께서 네네. 보내주셔가지고 사랑해요 홀든. 네.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홀든. 저희 뭐 홀든님.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시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냥 낼름 2개 받아먹고 그냥 끝내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네. 홀든 음원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그 뭐 멜로 같은 데서 홀든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네. 그 래퍼 네. 홀든 검색해 네. 주시면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요. 네. 스트리밍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훈훈하네요. 네.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팟빵, 팟띠, 아이튠즈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금요일 책에 빠지다 페이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금요일 책에 빠지다로 검색하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또한 책에 얽힌 사연, 요즘 읽는 책은 무엇인지,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주소는 프라이데이북스 S가 2개예요. FRIDAYBOOKSS. 제가 저 유튜브 도메인을 만드는데 그냥 프라이데이 북스는 있더라고요 이미. 벌써 있구나. 네. 근데 어디 약간 뭐 좀 이게 영어권에서 했겠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금요 책방에게 약간 좀 예쁘잖아요. 네네. 프라이데이 북스가 쓰로 저희가 gmail.com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있어요. 금요일 책에 뭐 이렇게 많지? 금요일 책에 빠지다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친구 신청해 주셔서 저희 이벤트는 다 이 플러스 친구로 할 테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가 종종 선물이 걸린 퀴즈 혹은 이벤트를 진행하니까요. 네, 친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하트 좋아요 댓글 근데 맞다, 이거 할 얘기 있었어. 제가 유튜브 처음 라이브 할 때 나미야 자파점에 기적을 했잖아요. 네. 퀴즈를 냈거든요. 네. 아직 답이 안 왔어요. 2명 보내주신 분들에게 네. 가장 먼저 플러스 친구로 그 톡으로 답을 보내주신 분께 저희 커피 기프티콘 네. 편의점이긴 하지만 보내드린다고 제가 거기다 했는데 맞아요. 아직 답이 없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언제든 보내주시면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퀴즈를 좀 쌓아가려고요. 예. 주신 분들에게. 편의점 기프티콘 네. 편의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은 편의점 인간 초창기 네. 편도 좀 들어보시면 아마 네. 편의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참고로 문제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처음에 나오는 새 그 좀도둑 청년 주인공의 이름을 적어달라는 퀴즈였습니다. 네. 보내주시면 진짜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네, 오늘 저희 어떤 책 좀 이야기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골랐고요. 제 감히 올해 읽은 최고의 서문으로 꼽고 싶은 책입니다. 서문? 제가 서문적 독서가 아닙니까? 네. 서문만 읽고 이제 이제 되게 저의 삶도 되게 서문적인 어떤 그런 용주삼이 같은 이제 사람인데요.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 있나요? 네. 아무튼 그 위대한 서문이라는 책도 있을 거예요. 어떤 정말 그래요? 탁월한 서문만 모은 책도 내고 이런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서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책에 판가름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서문에서 판명 난다. 그리고 서문에 요새는 뭐 첫 문장이 어떠냐 막 이런. 그리고 정말 좋은 책은 첫 문장, 좋은 소설은 첫 문장에서 벌써부터 날린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프롤로그라고 표시되긴 했는데 제가 어쨌든 올해 읽은 서문 프롤로그 중에서는 가장 저의 가슴을 뛰게 하고 이 책의 주제 자체가 좀 저를 뛰게 한 주제는 맞는 것 같아요. 제목이 뭡니까?
제목은 아마추어고요. 아마추어. 네, 그냥 아마추어. 네. 부제가 있네요. 네, 영혼 없는 전문가에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오. 표지 이제 보면은 좀 더 긴 문장이 있는데 세상을 망치는 주범들로부터 현실을 바로잡을 사람은 넓고 유연한 사고의 아마추어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자는 앤디 메리필드입니다. 앤디 메리필드 이제 저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네, 소개해 주세요. 마르크스주의 도시 이론가이고요. 주로 도시계획과 사회 이론에 대한 글을 쓰고 가르치셨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도시공간이 현대사회의 자본 축적 장소이자 반란의 장소임을 주목하면서 도시 근대화, 비판 이론 등에 관심을 쏟고 있고요. 공간에서 살 권리와 생계의 권리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되찾자는 운동의 대표적 지지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의 책이 소개됐는데 마주침의 정치, 마술적 마르크스주의, 당나귀의 지혜, 매혹의 도시 마르크스주의를 만나다 등이 있고요. 뭐 이제 여러 활동과 이제 운동을 하시는 이제 분이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책으로 좀 소개도 됐는데 2015년 10월에 우리나라의 그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 연구소에 논문도 내줬었어요. 도시의 급진적 미래라는 제목으로 논문도 우리나라에 좀 냈었고 그래서 이 제목이 아마추어인데 이 아마추어의 핵심적인 태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도시를 망치는 전문가 집단들로부터 진짜 도시를 되찾고 진짜 사람이 살만한 도시로 그 공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그런 혁명의 어떤 아마추어 정신을 회복하자. 이게 어떤 이 책의 주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 관련된 이제 전문가시고 그래서 올해 뭐 마르크스 몇 주년이죠? 마르크스 몇 주년? 탄생인지 탄생 200주년 지났. 예.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죠. 예, 예. 마이크. 네. 예, 네. 탄생 200주년. 그래서 전에도 뭐 자본론 이런 거 마르크스 관련해서 뭐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올해가 많이 지나 이제 곧 있으면 끝나네요. 아무튼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제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혁명과 개혁과 이쪽에 많이 방점을 찍고 있는 이제 저자신데요. 저는 이제 이 책으로 처음 만난 이제 저자인데 아주 강렬하고 기본적으로 글도 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본문을 보면 이분이 또 어쨌든 이제 도시계획 이론 이쪽에서 또 전문가 박사이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저자의 문제의식은 5살부터 시작돼요. 5살에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전문가 집단주의를 처음 경험하기 5살 때다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5살 때 그 이제 영국 이제 출신인데요. 영국의 도시계획 전문가 정치가가 자기 할머니가 살던 자기 5살 때 할머니가 살던 도시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주시켜요. 자기 할머니가 살던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을 그러면서 그때에 받은 그 어떤 고통과 이런 걸로 할머니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통계와 어떤 전문 지식과 그런 집단에 빠진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돌아보니 5살에 처음 경험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 생활자의 숙이라는 이제 소설이 있나 봐요. 저는 읽은 책은 아닌데 거기에 나오는 그 지하 생활자 가 바로 아마추어 정신의 어떤 주인공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하생활자가 여러 이제 그런 이제 인물들과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지하생활자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의 말들과 그런 어떤 생활과 그런 방식에 아주 혐오감을 느끼면서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아주 반란적이고 반항적으로 살 것을 꿈꾸거든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학벌, 통계 이런 걸로 관료주의에 아주 찌든 그런 전문가라고 하고 어떤 학계와 제도권에서 활동하지만 결국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론과 통계 뒤에서 도시를 망치는 도시를 살아있는 어떤 예술가들과 아마추어들과 그런 시민들의 도시로 만들지 못하도록 망치는 그런 전문가들로부터 우리가 도시의 공간성을 진짜 도시됨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거는 이 사람이 아마추어 하면은 사실 우리 아마추어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통용적으로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4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인이 된 후 나는 내가 아마추어라고 부르는 학자나 작가, 까다로운 시인, 좀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설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앞으로 이 책에서 그들을 계속 언급할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뿐 아니라 한나 아렌트, 샤를 보들레르, 발터 벤야민, 마살 버먼, 기히트 보흐르, 이반 일리치, 프란츠 카프카,
제인 제이콥스, 칼 마르크스, 에드워드 사이드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이들 사상가는 자신들의 삶 혹은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방식과 맥락으로 현실을 탈전문화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저는 다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 아마추어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그냥 통용적으로 쓰는 아마추어 전문가라기보다는 실제 자기의 삶을 이제 어떤 관료주의나 어떤 그런 남들이 다 따르는 제도의 방식에 따르면서 전혀 비판적이거나 주체적으로 살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어떤 지성과 새로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혁명성을 가진 그런 여러 방면의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저자가 어떤 이제 뭐 도시 이론 박사지만 소설가, 시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루면서 이들이야말로 진짜 지식인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전문가들이다. 아마추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도시를 바꾸고 진짜 공간을 바꾸고 진짜 세계를 만들어가는 진짜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책이 내가 읽은 이제 프롤로그가 되게 가슴 뛰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 네, 올해 좋은 책을 많이 읽었지만 이 아마추어라는 책이 저의 정체성을 되게 형성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그렇게 따지면 약간 저희도 그런 아마추어잖아요. 그럼요. 네. 네. 저희 같은 팟캐스트가 세상을 바꿉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로 좀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나를 소개할 때 저는 아마추어 독서가입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소개하려고요. 왜냐하면 아마추어라는 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도 저는 많이 썼었거든요. 그렇죠. 난 아마추어야. 나는 전문가 아니야. 이랬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아마추어야말로 진짜로 현실을 여러 가지 지식들을 새롭게 조합해내고 새롭게 상상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도시를 진짜 사람 사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민주주의를 진짜 민주주의로 새롭게 만들고 통계 안에 빅데이터 안에 가려진 진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완전히 전혀 다른 어떤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를 끝까지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으로 보는 게 아마추어 정신이라면 나를 아마추어 독서가 나를 아마추어로 표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추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저자. 네, 오리엔탈리즘 저자의 강의를 실제 들었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에드워드 사이드의 강의를 들으면서 강한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사이드가 서구인이지만 그 서구의 시선을 강력하게 비판한 이제 오리엔탈리즘을 내면서 어떤 시각의 이제 변화를 상당히 많이 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아마추어 정신의 어떤 그 사상을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스타인 유대 서구인이 아니군요. 예, 그 서양이 바라보는 동양의 시각을 이제 다른 많은 문학과 문화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제 저작이 오리엔탈리즘인데 어쨌든 그런 분도 아마추어라면 뭐 그 아마추어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에드워드 사이드가 아마추어라고요? 아마추어라고 표현한 거 아니에요? 발터 베냐민도 아마추어고, 그렇죠. 예. 에드워드 사이드도 그렇죠. 예. 마르크스도 그렇고요. 마르크스도 아마추어라.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정도가 아마추어면 한나 아렌트. 도대체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꼭 무슨 제도권에 있고 없고 공부를 하고 뭐 그러니까 어떤 박사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는 아마추어 정신은 열정, 저항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어떤 집단과 도시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가 통계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그런 관료주의에 빠져서 집단적으로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는 게 진짜 아마추어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 막 학자, 소설가, 시인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시대를 꿰뚫는 어떤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저작들을 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활동을 한 사람들. 후반부에 한나 아렌트와
제인 제이콥스 그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여성들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아마추어 정치가 평범한 일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제이콥스와 카슨은 자녀를 학교에 등하교시키고 장을 보아했다. 카슨은 유방암 말기 환자였지만 글을 쓰거나 사회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어머니와 입양한 아들을 보살폈다. 유명하지 않은 아마추어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제이콥스와 카슨은 전문가들에 맞서 자신의 열정을 붙들고 작지만 중요한 방식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제이콥스는 1960년대를 정의하는 급진주의 공동체 활동에 열정을 불어넣었다. 카슨은 사실상 1970년대에 시작된 풀뿌리 환경운동의 데모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르크스주의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가로서 상당히 그런 어떤 실제 운동과 어떤 그런 저항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아마추어주의 어떤 정신가로 많이 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주관 어떤 이런 이 사람의 이 저자의 삶의 책이든 어떤 실제 강연이든 여러 이론으로 경험한 어떤 그냥 관료나 어떤 그 학벌의 그냥 그 맥락을 따라서 그냥 이게 그냥 어떤 공무원, 그러니까 되게 나쁜 의미에서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방식이 아닌 새롭게 바라보고 정말 그런지를 다시 한번 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을 아마추어로 좀 보는 게 아닌가. 오케이,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전에 뭐가 생각나냐면 4대강이 생각나는데 4대강 그러니까 뭐 당시 MB가 이거 막 추진할 때 온갖 학자들이 다 막 서포트 해줬잖아요. 거기에 저항해서 그 뭐지 4대강의 어떤 뭐라 그래 해악 이런 걸 설파한 주장하는 학자들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김정옥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빼놓고는 별로 없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막 감사하니까 뒤늦게 막 고백하고 막 그랬거든요. 학자들이 내가 내 사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익과 기득권 이거에 어떤 복무하는 사람 복무하는 게 아닌 네 이해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뭐 요새 뭐 법계, 뭐 의학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계 이런 뭐 어떤 신학교의 비리나든지 어떤 신학교에 엄청 문제가 있는데 그 학교 교수님들 사실은 뭐 어떤 운동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보면 항상 동경하던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냥 되게 선하고 어떤 이렇게 되게 착하게 잘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난 어떤 관료주의와 어떤 자본에 완전히 목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여전히 이런 관료주의 어떤 전문가들의 관료주의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도시 이제 전문가로서 도시 자기 어렸을 때 경험도 있지만 도시를 파괴하는 그런 어떤 관료에 찌든 통계 전문가들 그리고 지식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도시가 얼마나 황폐화되고 도시의 새로운 상상력과 다양한 사람들이 그 도시의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그 장벽을 계속 쌓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저는 사실은 뭐 도시이론 이런 건 잘 몰라요. 저자도 처음 접한 저자이지만 저는 이제 경계에서 태어났고 경계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그 빌라들이 이제 사실은 막 이제 난립으로 지어진 빌라에서 막 뉴스에도 몇 년 전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런 도시가 어떤 방식으로도 누군가에 의해서 형성되고 제작되고 기획됐다는 것이죠. 설계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고 구성된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도시가 누군가에게 의한 설계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거기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 그냥 우리 앞에 그냥 주어져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도시에 참여해야 되고 다양한 아마추어 정신의 집단 사람들도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시민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숨어서 민주주의 자체도 민주주의로부터 아주 많이 벗어나고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 소개에서 이제 막 도시 이론가 이런 게 나오면 저도 뭐지?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윤희님도 막 이런 것처럼 아마추어라고 딱 했을 때 통용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설명하는 게
거기서 약간 좀 갭이 느껴지긴 한데 근데 내용 자체는 사실 진짜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진짜 좀 여전히 지금도 뭐 정권만 바뀌었지 뭐 온갖 관료와 뭐 이런 거 다 그런 폐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참 우리 좀 필요한 책이지 않은가. 네. 그래서 출판사에서 뭐 이렇게 홍보를 잘했는지 언론사 소개가 한 뭐 최소 그러네, 10군데 정도 그러니까. 정말 많이 됐어요. 근데 예. 알라딘에 보니까 판매 주식도 그렇게 안 높네요. 네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신간을 홍보하는 출판 마케팅을 많이 했어서 그런지 약간 신간 같은 홍보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판사가 대형이든 적든 새로운 책을 홍보해야 되는 그 간절함을 제가 이제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신간 같은 걸 읽고 이런 걸 좋아해서 제가 막 어떤 독해력이나 이런 게 막 깊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 책의 언론사 소개가 정말 많이 됐는데, 아까 유님이 딱 얘기하셨던 제목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 하셨듯이 소개들이 되게 약간 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론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어떤 딱 시만 갖고 왔는데 약간 소문만 읽고 소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약간 이제 도시 이론에 그러게요.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여러 그 아마추어들 있잖아요. 아마추어 사상가들이 자기 삶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 얘기해주고 자기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윤희님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 윤희님 많이 피곤하시. 너무 좀 죄송하네 진짜. 아닙니다. 아마추어여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아마추어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아마추어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할 줄 아니에요. 아는 게 없는 게 아마추어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윤희입니다. 오늘 제일 웃긴데 오늘. 역시 약간 오늘 진짜 욕심을 버려야. 네. 네. 여기서 진짜 개그가 나온. 진짜 뭔가 네. 제가 여기서 슬픈 BGM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슬픈 BGM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뭔가 가슴이 아프고 뭔가. 맺히는데. 네네. 네. 좀 거들어 주시죠. 짠한 뭔가 그런 느낌이. 예, 그래서 이렇게 필요로 느끼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그냥 여기서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그러니까 왜?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덕후? 예, 약간? 덕후죠. 그쵸. 덕후, 오타쿠나 덕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제 많이 학습되고 어떤 그 직업적으로 전문화된 사람들은 사실 그 일에 애정을 갖지 않으면 그 돈줄을 쥔 사람들 아니면 뭐 업주나 이제 윗사람의 어떤 필요에 이용당하는 전문가들이 워낙 많고, 그렇죠. 사실은 진짜 이제 시민들이 원하고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원동력은 사실 덕후들, 일반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바른 방향으로,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사실 이제 자본이 들어오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이 거래되고 사람의 이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또 이제 가지지 못한 자일수록 이제 점점 이제 도시 바깥으로 밀려나고, 이제 많은 이들이 사실 그 도시의 어떤 비싼 부동산 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제 출퇴근하는데 허비하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로 이제 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 능력 그리고 힘, 그 원동력은 결국에는 그 아마추어리즘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내가 네. 좋아하는 걸 하고 사실 좋아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지. 이걸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이걸 같은 회사에 다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사장이 막 시켜. 불곰 PD 과장, 뭐 윤희 대리, 이제 뭐 용도사, 뭐 주임, 사원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안 되죠. 안 되겠지. 안 되죠. 이런 맛이 안 나겠지. 하다가 잠깐 멈춰봐. 야 잠깐, 야 용도사 장난해? 뭐 못해? 이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에 봉사하는 팟캐스터가 네.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어서 지금 말씀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불법이나 어떤 나쁜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이 폭력이 나왔을 때 어떤 집단 안에서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과 그 집단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과 그 집단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밥그릇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얘기를 약간 이 저자가 하는 지점이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이런 집단주의가 너무 강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정의롭고 용기 있게 행동하려면
거기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도 대학 이제 박사학위 받고 대학 강사할 때는 이제 그런 약간 그거를 상상했었어요. 막 자기가 근데 자기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목차 막 이렇게 강의 계획서를 만든 거예요. 소설가 넣고 시인 넣고 진짜 살아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강의를 넣는데 강의 평가가 막 엉망인 거예요. 너무 안 좋고 통계나 이런 걸로 하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탈출한 거거든요. 거기서 탈출하면서 약간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잘은 모르지만 이제 칼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왔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세계를 변형시키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철학자들이 이제 그 근대 철학자들이 시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 저자는 공간에 대한 실제 시간이 아닌 공간에 대한 실제 사람들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만나는 그 공간에 대한 논의로 들어와서 그래서 좀 더 우리의 현실에 많이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이제 들었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두 분은 내가 오늘 나에게 내일 하루 남았다면 뭐 갑자기? 네. 내일 하루만 남았다면 네. 나는 뭘 할 것인가? 무엇을 가장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한다면 뭐 그냥 그런 약간 아마추어 정신과 그것 저는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여기 저자가 말한 아마추어 정신은 좀 이제 저항이나 그런 게 좀 더 연결이 많이 되긴 하지만 정말 아까 유님 얘기하신 덕력, 어떤 덕업일치 이런 내가 정말 진짜 행복해하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그게 뭔지를 좀 업무적으로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네네네. 아 이게 너무 현실로 들어가 버리면 네. 가서 자식 새끼 챙겨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저는 그냥 가족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약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질문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근데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뭘 의도하신 건지 알겠는데. 저도 뭘 의도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지금 형은 가족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가족과 있고 싶어요. 그냥 질문 안 하고 그냥 질문 안 하고 편집 질문 안 하고 이거 그냥 싫어도 되거든. 그냥 갈까요? 오늘 약간 뭐 이거 꿈의 방송 같아. 약간 우리 셋 다 뭐 꿈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는. 요즘 사실 지금이 이 저자가 말한 아마추어의 전성 시기 같아요. 유튜버들이 크리에이터들이 막 속속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오히려 지금 약간 과하다 할 정도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막 좀 뭐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컨텐츠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재밌는 것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연결되네요. 저는. 네, 저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짜 즐기는 사람 그리고 즐기기 때문에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사람 거기에서 진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아마추어 정신에 부합한 사람인 것 같고요. 뭐 약간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유발하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컨텐츠 질이나 어떤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약간 질 좋고 좀 약간 신뢰 있는 컨텐츠와 그런 메신저가 좀 되게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책봐도 그렇고 저 개인도 그렇고 약간 좀 신뢰성 있고 믿을만하고 뭔가 이 세계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거에 좀 이바지하는 아마추어 정신에 부합한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금책방아 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니까 올해 읽은 가장 좋은 서문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서문 플러스 1장이네요. 보니까. 네. 이 서문이랑 1장이 오케이. 네, 저 너무 좋았어요. 네. 1장 중에서 제가 좀 몇 부분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어느 날 저녁 나는 옥스퍼드에 있는 셸도니언 극장에서 에드워드 사이드의 강의를 듣는 영광을 누렸다. 사이드를 듣고 보는 경험은 내게 매우 중요했다.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서 이 책을 쓰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사이드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저명한 비교 문학 교수였다. 미국의 외교 정책과 이스라엘 지원을 비판했고
팔레스타인 권익보호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아랍계 미국인이었다. 그는 시온주의자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거무들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사이드의 시각은 독립적이면서도 비판적이었으며 논란적이었다. 솔직하게 특정 세력의 편을 들었고 애국심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가로 열고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애국심도 포함된다. 가로 닫고 또한 모든 계층적, 인종적, 성적 특권의 의심을 제기했다. 사이드는 비록 전문가주의가 팽배하고 있지만 용감한 지식인 아마추어주의로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마추어주의는 전문가주의와 상대되는 태도이다. 전문가를 포함해서 누구나 사이드의 조언에 따를 수 있다. 사이드는 이렇게 설명한다. 편안하고 돈벌이가 되는 수능적인 태도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윤이나 보상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차원에서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흥미와 열정에 따라 움직이려는 열망입니다. 노선과 장벽을 넘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성으로 묶이길 거부하며 직업적 한계를 뛰어넘는 아이디어와 가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아마추어주의는 전문가의 권위에 반대한다. 아마추어들은 전문가들이 문제를 진정으로 고려하거나 신경 쓰지 않으며 때론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마추어는 배에 올라타 그 배를 뒤흔드는 사람에 가깝다.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도 않고 그러길 바라지도 않는다. 사이드는 지식인이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추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의 행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합리적이고 참여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의미있고 개인적인 프로젝트와 더욱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접근할 수 있다. 아마추어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사이드는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전문가로 남을지 아니면 도전하고 도발하며 민주적인 공동행동을 취하는 아마추어가 될지 궁금해했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작가 이름이 뭐였죠? 잠깐만. 앤디 메리필드. 네, 앤디 메리필드가 쓴 아마추어 영혼 없는 전문가에 맞서는 사람들 이 책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